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내일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이 불출석할 경우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미루거나 안 나가지 않고 직접 나가기로 한 거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들과 함께 나갈 예정이고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초 법조계와 민주당에선 내일 영장심사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오늘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내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 치료 이틀차를 맞아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측근들에 따르면 내일 아침 의료진이 한 번 더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지지자 90만 명이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낮 2시 기준으로 탄원서가 약 90만 개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선 대표의 업무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의원들에게 추석 인사 편지도 보냈는데요. 이 대표는 편지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선 후퇴론의 선을 긋고 구속 여부랑 상관없이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녹색병원 앞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타격도 크겠죠. 나름 비장의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접견 기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요구에 자필 옥중 서신을 썼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여기서 언급된 위를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꺼낼 회심의 승부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필 옥중 서신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인사 여럿이 이전 부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 서신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부지사에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면담 이후인 지난 7월 이전 부지사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쌍방울 측에 방북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면담 과정에서 언급된 윗선을 이재명 대표로 보고 증거인멸의 새로운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와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증거인멸 여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부지사 변호인은 선임되기 이전 일이라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한 가운데 내일 영장심사 때 부장검사까지 투입하며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내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그곳에 저희 취재 기자가 미리 나가 있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자, 그 뒤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지나가게 되나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9시 45분 제 뒤로 보이는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입장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내일 취재진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이미 질서 유지선까지 설치해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장기간 유지했던 단식 영향으로 내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설 가능성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구속 심사를 받기 전 검찰에 들른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이번엔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을 들르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옵니다. 과거 구속 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에 바로 도착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신문 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구속 심사는 알려졌던 대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담당하는데요. 검찰이 구속 심사에 준비한 의견서만 1,500장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심사가 끝나기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입니다. 우선 장기간 구속심사 도중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의료진이 대기할 계획입니다. 또 법원 앞엔 1만 명의 지지자가 집결할 걸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2,000명의 경력을 법원 인근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시간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이나 되어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친명의 몰아치기가 일단 통하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오늘까지 내라 했더니 단 6명 의원 빼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출했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당은 완벽히 친명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 의원 161명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168명의 민주당 의원 중 당사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면 6명만 제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택했던 비명계 대부분도 동참한 겁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이 한창인데 탄원서를 거부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내일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이 대표 지지를 공개 요구했고 후보들도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총선거를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공동 천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도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30의원이 당신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명계의 색출 시도에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저 민주국가에서 또 법치국가에서 무슨 색출이에요? 네. 여기가 무슨 나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여기 김정은 뭐 북한 정권인 시대 사회입니까? 하지만 박강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송갑석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지도부의 비명계 자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명계는 내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세례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야. 내일이 정말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입니다. 내일 몇 시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실질 심사 나오라고 서울중앙지법이 출석을 요구한 시각이 내일 오전 10시인데요. 이 대표는 15분 전인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출석합니다. 내일 법원 출석에는 변호인만 동행하고 당직자와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세를 과시하지 않고 몸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 손인혜 기자, 이재명 대표 출석한 이후에 내일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곧바로 출석합니다. 검찰청사를 들르거나 검찰이 이 대표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이 대표가 곧장 법원으로 간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법원에서 신문 절차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입감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대기실에서 수용실로 이동하고 수용복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곧바로 석방돼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표가 직접 나가겠다는 걸 오늘 오후 늦게서야 결정을 했거든요. 뭘 고민했던 겁니까? 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와 의료진이 출석할 만한 몸 상태인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입장 표명이 늦어지면서 한때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 연기 신청을 할 거란 말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측은 우리는 연기하려고 생각도 한 적 없다. 검찰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흘리는지 그런 말이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출석했을 때와 불출석했을 때 득실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는 게 기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때요?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대표는 현재 물 미음으로 시작해서 식사 농도를 높여가는 중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지 여부는 내일 아침 이 대표 상태를 보고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왕 나가기로 한 만큼 직접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 이제 내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일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오래 걸리겠죠? 네. 결과까지 나오려면? 네, 일단은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심사 자체로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1시간도 안 돼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 대표 사건의 경우 다투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일과 시간인 6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0시간 6분을 넘는 최장 영장심사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에선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가 나오는 등 양측을 합쳐 검사 8명가량이 투입됩니다. 검찰은 이미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는데요. 수만 쪽 분량의 기록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만 수백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기각될 경우 검찰도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무엇보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히든카드로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자필 진술서, 민주당 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종용해서 작성한 거라는 건데요. 이 전 부지사를 찾아온 민주당 측 인사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내역을 영장심사의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설명드리면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냈다고 반박해왔는데 검찰이 재반박을 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측이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검찰 쪽은 그렇고 이재명 대표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구속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창작 스토리, 쌍방울 대북 송급 대납 의혹은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후 상황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 보면요. 가결 이후에 비명계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이 비명계들 자리가 좀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명계 사이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가 이렇게 무섭게 몰아칠 걸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박광온 전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면서 버팀목도 사라졌는데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친명계는 그 책임을 모두 비명계에 떠넘기며 더 몰아칠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 사퇴는커녕 옥중 공천까지 시사하고 있죠.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친명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대한 버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은,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LH가 건설 중인 아파트 가운데 이번엔 주민이 거주하게 될 주거동 지하 외벽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철근이 많게는 절반이나 빠졌습니다. 지하 외벽이 무너지면 그 위에 주거동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이곳 주거동에서 철근이 약 30%나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체 주거동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층 벽체 부분 6곳에 철근이 벽체별로 17에서 51%나 누락된 겁니다. 이 6곳은 이미 지하층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거동은 튼튼한 보나 기둥이 아닌 두터운 벽이 천장을 지지하는 벽식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층 외벽에서 대규모로 철근이 누락되면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층 부위에 철근 누락이 됐다면 상층 부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부층의 주거동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여서 LH의 긴급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주거동 외벽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6월 말로 감리회사 측이 시공 중 확인해 LH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LH는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원인은 설계 문제였습니다. 설계 회사가 구조 도면을 작성하면서 철근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LH 측은 보강 공사와 사후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매년 100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 근로자들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마사지나 성인 잡지 구입 같은 여행과 무관한 지출에도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 휴가샵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휴가샵 이용 꿀팁이라며 뷰티 카테고리에서 네일, 피부관리, 마사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휴가샵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더해 40만 원어치를 휴가샵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난 2018년부터 6년째 시행 중인데 올해 예산만 1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보면 국내 여행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품이 상당했습니다. 제모샵이나 마사지 이용권 같은 개인 미용에 쓰거나 TV를 팔기도 했습니다. 보정 속옷이나 성인 잡지를 판매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침체된 국내 관광 산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자,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인데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관광공사 측은 뒤늦게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제모나 마사지 등은 웰니스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노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추억일까요? 네, 대구 달성의 추억입니다. 달성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시작하고 이 4선을 지낸 정치적 고향이죠. 오늘은 사저 5분 거리의 이 달성 현풍시장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있어요 지금. 고마워요.
오래전부터 맨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도 많이 늦어졌어요. 정말 추석 장도 볼 겸 여러분 뵙고 그럴 겸 해서 표정이 환해졌네요.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고구마 줄기, 국화빵 등이 48,000원어치 장을 봤는데요. 이 달성 현풍시장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의원일 때도 자주 찾았던 전통시장입니다. 제가 우리 달성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요새 자주 언론에 보입니다. 네, 지난달 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생가를 방문했고, 이 4월엔 동화사를 창릉 등 이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죠. 건강이 나아져 외출하는 것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지만 정치권, 특히 여권은 이 총선 앞둔 행보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어요. 네, 오늘 이 비공개 국무회의 중에 코피를 쏟았는데요. 윤 대통령 이 코피 나기 직전 공개 회의에서 몸을 던져 뛰라고 강조했거든요.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과로인가요? 뉴욕 순방 다녀오자마자 또 주말에 일정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피로가 쌓인 것 같다는 게 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바빴는지 지난 일주일을 쫓아가 봤습니다. 막 도착해서 헬기를 타고 일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은 안 먹었나요?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40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국무회의 후 산업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대표의 적은 누굽니까? 네, 여권에서는 오늘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의 적 누구라고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소개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이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됐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이 본인에게 돌아온다 이런 건가 보죠? 네, 2017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속을 주장하며 했던 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할 수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걸 온 세계에 알리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그렇죠. 뭐 대장동 김만배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범인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2018년엔 MB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든 그 결과가 어떻든 판사의 양심을 믿고 존중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또 신혼부부 엽총살해범 정영구 모두 잔혹하게 사람 목숨을 뺏고 사형수로 장기 복역 중인데 최근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는데요. 송진섭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해 지난 2005년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신혼부부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해 20년 넘게 사형수로 복역 중인 정형구.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9명을 살해한 정두영 등 연쇄살인범이 수감돼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한 장관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의 사형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들이 서울구치소로 모이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사형제도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송 지시한 것은 맞고요. 교정 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영철과 강호순의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태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사형시설이 26년간 방치돼 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는 총 59명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언제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무소불위로 행동하는 사형수에 대한 경고로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를 버리라는 경고를 무시하자 곧바로 테이저건을 쐈습니다. 당시 영상을 단독 입수했는데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흉기를 든 남성이 승용차 뒤쪽으로 피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경찰 제지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남성은 곧장 쓰러져 제압당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피해 아파트 정문까지 도망쳤고 바로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주말 오후였던 만큼 주변에 있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돌아다니 애기들 놀이터에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사람이 애들도 찍을 수 있다고.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수차례 칼을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했고 추가 피해를 우려한 경찰이 빠르게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마약한다는 소문을 피해자가 퍼뜨렸다면서 만나서 따지다가 화가 나서 찔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인데 마약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최근 무인 매장들이 10대에게 줄줄이 털리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400만 원이 털린 무인 매장도 있는데요. 이 매장을 장시간 비울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가 코앞이라 업주들은 더 불안합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남학생이 무인 점포로 들어가고 커다란 봉지를 손에 든 일행 2명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일행 중 1명이 매장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들이 매장 안에 머문 건 30분 남짓. 미리 준비한 가위로 지폐교환기 3대를 훼손하고 현금 4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무인 점포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사진을 올리며 절도범이 중학생으로 보인다면서 또 올까봐 지폐교환기에 돈도 못 채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도범 중 절반이 10대였습니다. 무인 점포에 놓인 지폐교환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10대들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둔 무인 점포 업주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무인 점포라 주인이 없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오가는 사람도 적고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한적해지니까 그런 점도 염려가 되고. 경찰은 연휴 동안 무인 점포나 환전소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이 명절 앞두고 현금 미리 찾아 놓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거의 90%가 5만 원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에게 평소 많이 쓰는 지폐를 물었습니다. 4명 중 3명이 5만 원권을 집습니다. 5만 원 안 주면 선주들이 인상 써요. 사촌 동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용돈을 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그런 것도 5만 원 작은 돈 내면 또 좀 어떤 때는 미안하고. 1,000원권을 고른 고등학생도 용돈은 보통 고액권으로 받습니다. 5만 원권을 많이 받죠. 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하고 시중에 남은 돈, 화폐 발행 잔액은 5만 원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화폐 발행 잔액 가운데 5만 원권의 비중은 지난달 말 88%를 넘어섰습니다. 한은이 5만 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1만 원권 비중은 8.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1,000원, 5,000원권의 존재감은 미미해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탓에 5만 원권이 더 활발하게 쓰이는 겁니다. 가게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예비 목적으로 5만 원권을 보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시중 유통 후 한은으로 돌아오는 5만 원권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7%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비상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이제 위기 의식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 현금 보유 경향이 늘어났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코로나 거의 사라지고.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5만 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이나 되다 보니 4천만 명이 이동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향을 다녀올 때 언제 어느 구간이 가장 막힐까요? 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4,022만 명의 국민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27%, 900만 명 가까이 많은데 이 중 92%가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 요금소에서 양재 IC까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간이어서 평소에도 차량 이동량이 많은데요. 귀성, 귀경객이 많은 목요일과 토요일엔 특히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귀경길 정체는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귀성길의 경우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새벽 6시까지는 상대적으로 길이 덜 막히고 귀경길은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판교 분기점부터 양재 IC까지, 기흥 동탄 IC부터 수원 신갈 IC까지 등 총 110개 구간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 가운데 이동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은 추석 당일로 81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후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최근 가격은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탓에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추가 보조금 방안을 내놨습니다. 500만 원 가까이 실제 구매 가격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한 직장인 김영희 씨. 전기차를 살까 몇 개월을 고심했지만 최대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소 인프라, 가격을 따져 결국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비싸지 않나. 비싼데 인프라도 안 좋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선뜻 전기차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가능성도 선택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기를 끌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부터는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7만 대 넘게 팔렸던 전기 승용차는 올해 같은 기간 판매량이 4천 대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서울에선 38%만 쓰여 보조금이 남아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정부가 5,700만 원 아래 전기차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할인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기존 보조금을 빼면 4,500만 원대인 아이오닉5는 업체 할인 400만 원에 추가 보조금 80만 원이 적용돼 480만 원을 더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V6도 기존 구매 가능 금액보다 384만 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2년 동안 한 대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말까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대전역을 새로 재정비하면서 그곳에 있던 국가 등록 문화재 이 철도 보급 창고를 오늘 밤 인근 공원으로 옮기는데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으로 이전합니다.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옮기는지 김대욱 기자와 함께 보실까요? 체인 블럭으로 들어올려진 대전역 철도 보급 창고 밑으로 트레일러가 들어갑니다. GPS를 이용해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하는 트레일러 위로 보급 창고가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높이 6.5m, 폭 9.5m, 길이 41m의 대전역 보급 창고가 통째로 트레일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통량이 줄어든 자정부터 이 트레일러는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전을 위해 철근 등으로 보수 보강 작업을 마친 보급 창고는 12대의 모듈 트레일러에 실려 시속 3km의 속도로 600m 떨어진 역사공원으로 옮겨집니다. 이동하는 데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건물을 통째로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공법입니다. 아주 낡은 문화재이다 보니 해체 후에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전 작업은 내일 새벽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전역 철도 보급 창고는 1956년 지어진 목조 건물입니다. 근대 목조 건축물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2005년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현재 자리 잡은 부지에 환승센터가 추진되면서 이전하게 된 겁니다. 대전시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철도 보급 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버섯 몇 송이 찜이야. 산 남을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산에 있는 임산물 채취했다가는 절도로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드론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기림으로 이어진 길에서 배낭을 맨 3명이 보입니다. 배낭 안에선 능이버섯, 겨우사리 등 임산물이 한가득 나옵니다. 산림청 소유 구기림에서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셔갖고 이거는 현장에서 저희가 압수를 할게요. 왜 채취했냐고 묻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오랜만에 시골 집에 와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불쾌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허가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버섯 하나 채취하는 거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제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버섯 한 송이라도 캐신다 그러면 그거는 절취에 해당됩니다.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드론까지 투입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기림 산속인데도 꺾인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고 땅을 파헤친 흔적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샛길도 생겨났는데요. 불법 임산물 채취꾼들이 오가며 생긴 흔적들입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원인 임산물을 훔쳐가기 일쑤입니다. 송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간다 봐요. 가보 우리 딸로 가봐서 딱 갔어. 새벽에 나와서. 가을철 불법 채취꾼들로 산림과 주민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머리 나빠진다고 학생들 커피 못 마시게 한 것도 이제 옛말입니다. 고카페인 음료가 학생들에게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장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교문 밖을 나오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가에 카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파는데 주로 학생들이 마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카페인에 노출돼 있을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대치동의 카페 안. 고등학생 3명이 주문하는 건 다름 아닌 커피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학생들. 시험 준비해야 되면은
하루에 한 번은 마시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중학교 입학하고 될 때부터 내신 때문에. 편의점에 들러 골라 나온 건 커피 아니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입니다. 이거나 많이 마셔요. 시험 전날에 막 네 캔씩 마시고 와가지고 막 저녁에 엄청 토하고 시험 잘 못 보고 그런 친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또 줄이진 못하겠죠. 잠을 쫓으려면 카페인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단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럴 때도 있어서 걱정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사게 되는 편이에요. 학원가에서 사온 커피와 에너지 음료들입니다.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125mg인데 여기 있는 것 모두 한두 개만으로 이를 초과하는 고카페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안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학생들 다 아메리카노 많이 쓰세요. 카페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이 그냥 음료수처럼. 카페인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 센 각성제를 찾게 되고 수면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수면의 질이 낮으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을 수밖에 없죠. 장기간의 이제 수면 박탈이 우울증이나 감정과 연관되는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카페인 없어도 되는 일상, 학생들도 바라는 삶입니다. 교양사가 돼서 카페인 대신에 향을 맡으면서 잠을 깰 수 있게 그런 향수를 개발해서 카페인을 애들이 잘 먹지 않게 하고 싶어요.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몸 길이가 4m인 대형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입에 여성 시신을 문 상태로 발견돼서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보다 더 큰 악어가 누워 있고 도로 옆엔 혈흔이 흥건합니다. 밧줄로 입이 묶인 악어는 트럭 위로 옮겨집니다. 악어 입 속에는 41살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I just happened to look over in this lake and I saw the alligator head, but then once I looked closer, it had like a bottom like torso in its mouth.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운하에서 발견된 수컷 악어는 몸 길이만 4.2m입니다. 악어가 무언가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과 야생동물관리위원회가 출동해 악어를 포획했습니다. My kids walk by there all the time, so it's really scary. 당국은 포획한 악어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운하 근처 텐트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례식을 위해 모금 사이트도 만들어졌습니다. 늪지대가 많은 플로리다주에는 악어 130만 마리가 살고 있고 해마다 악어 관련 사고가 8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첫 도전 때는 이식받은 사람이 2달 만에 숨졌는데 이번에는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힘차게 뛰는 심장을 떼어냅니다.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2번째로 성공됐습니다. Who hasn't been spotted? I mean, it's remarkable. It's crazy. 이식받은 사람은 58살 심장질환 말기 환자로 수술 엿새째인 오늘까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By every human transplant institute on the East Coast, we are now down to my only real hope left is to go with the pig heart, the Xenon. 지난해 돼지 심장을 최초로 이식받은 남성은 수술 2달 뒤 심부전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돼지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당시 인체 영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돼지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거대세포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메릴랜드 의대 관계자는 첫 수술 때 하지 않았던 돼지 거대세포 바이러스 관련 검사를 돼지 심장에 대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첫 수술 때와 같이 면역 거부 반응 완화를 위해 돼지 유전자 중 3개를 제거했고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찾아왔습니다. 가을비 소식인데요. 비는 오늘 밤 전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영동과 경북 북부동 해안에 최고 70mm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북에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22도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면 출근길 서울이 19도, 대구 20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은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추석 연휴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달라며 90만 명이 법원에 탄원서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마음은 이해도 되지만 요즘 민주당 분위기 보면 사법부를 향한 압박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각자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선호하는 결과가 있겠지만요. 내일 원하지 않는 결과 나왔다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